경매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경매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법인 것뿐이에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 아파트 경매 지금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막 상승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상승장은 그냥 하나의 우려일 뿐이다,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경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 관련된 기사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경매 시장도 미쳐 돌아가고 있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특히 이제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성동, 마포, 광진, 동작구 일대 아파트가 경매에서도 감정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낙찰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려고 영상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낙찰된 것들 보면 9월 15일 날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동구 하왕심리동에 있는 텐즈일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가 있는데, 감정가 12억 3천만 원이었던 게 20명이 들어와서 결국 15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보다 무려 3억이나 비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같은 날에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 115제곱미터, 이건 좀 대형 평형이네요. 17억 2천만 원짜리가 19억 2천만 원에 팔렸고요. 은봉동 대림강병타운도 14억 3천만 원이었던 게 16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라는 건 현재 시세는 아니에요. 감정가는 개시결정이란 날짜가 있고, 이 개시결정이란 날짜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아파트는 이 가격이 될 것 같다 라고 내린 감정된 가격인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매라는 것 자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더 오래전에 감정가를 잡아놨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랑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매라는 거는 현재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샀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감정가라는 건 어느 정도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보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입찰자가 20명, 30명씩 몰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경매하는 거잖아요. 다른 일반 매매, 급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내가 입찰가를 써내서 낙찰을 받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인데, 경매는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명, 30명이 몰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고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막 20명, 30명씩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경매 시장 끝났다, 이제 경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경매를 해도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들이 경쟁자들이 많은 물건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경매의 본질은 싸게 사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경매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경매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법인 것뿐이에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한 가격으로 이상한 입찰가를 쓰고 이상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의 본질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강벨트 경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감정가 100%가 넘어가는 낙찰가율, 그리고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라고 보면, 이 물건만큼은 무조건 가져가겠다라는 심리가 가열이 되면서 시장보다 비싸게 사도 좋다라는 투자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동, 마포, 광진, 동작구는 아직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규제에 걸리기 전에 빨리 사자라는 심리가 저는 폭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가격이 높게 낙찰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지역은 경매로도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강남 3구, 용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경매는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실거주 2년을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경매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고 해도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한 거고, 또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매에서는 그런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싸게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넓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경매는 조금 더 예민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일반 부동산 시장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도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 매매, 급매 같은 경우는 아예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15억 되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매물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매물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라도 매물이 나왔을 때 싸게 사겠다, 어떻게든 이 물건을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도 경매 시장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사람들이 높게 낙찰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인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으면 당연히 취득세, 명도비, 수리비까지 올라갑니다. 총 투자금이 늘어났는데 임대 수익은 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3억을 더 주고 산다고 해도 그게 바로 곧바로 수익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몇 년 동안 묶여 있다가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양도세 부담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매를 한다라는 입장이면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싸게 사기가 어렵고 시장 자체가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20명, 30명 막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로 좀 버틸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거주를 버틴다고 해도 경매로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하지 말고 급매를 좀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물이 지금 급매도 없기 때문에 경매로 막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 경매를 하는데 내가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경매라는 것 자체가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입지, 내가 원하는 층 이런 것들은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싸게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고, 근데 이거는 기사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매번 서울 아파트 좋은 입지의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면 항상 싸게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는 이제 끝났다. 경매는 이제 비싸게 낙찰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입찰을 하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면 당연히 싸게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입찰을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낙찰받아야 빨리 팔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빨리 팔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물건을 낙찰받는다라고 하면 싸게 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관점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서울의 아파트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라고 하면 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리스크가 적은 것들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또 얘기할게요. 지방 아파트가 저는 지금은 경매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과열이 됐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방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여전히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은 너무나 많고 입찰자가 한두 명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에는 진짜 30명 들어와야 되는 물건인데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6명, 5명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물건들을 싸게 낙찰받아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그 중간에 차익을 남기자는 거죠. 이런 물건들은 오래 가지고 가자는 게 아닙니다. 경매의 1번은 단타예요. 빠르게 매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을 내고 경험을 쌓고 서울로 올 수 있는 금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지방 아파트는 공시지가 2억 미만이면 취득세도 1.1%로 끝나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경매는 원래 시장보다 싸게 사는 적용의 기술인데 지금은 그 본질을 지키려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빠르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많이 노려보려고 하시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을 좀 보고 이 시장을 내 상황과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내가 경매를 할 거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들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꾸준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는 지금 좀 어렵다. 20명, 30명씩 몰리고 있는, 감정가보다 막 3억 이상 비싸게 낙찰 받아가고 있는 이 서울 아파트는 경매로서 현재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고, 경매 투자자는 반드시 싸게 사야 됩니다. 어떻게든 싸게 사야 돼요. 어떻게든 싸게 사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싸게 사지 못하면 하면 안 되는 투자예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워낙 리스크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좀 해야 되고 싸게 사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우니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로 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빠르게 경험과 수익을 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방 아파트 한번 보세요. 낙찰이 지금 얼마에 되고 있고 실거래가가 얼마가 되고 있고 실거래가가 아예 없는지, 다 실거래가가 있고 이 시세보다 싸게 사면 그 중간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 아파트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방 아파트의 장점 간단하게 또 얘기해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제 계속 더 비싸게 팔릴 것 같아요. 경매 시장에서도 싸게 낙찰받는 건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유도리 있게 이 현상을 넘어가야 할지도 계속 제가 영상으로 좀 찍고 제 생각 계속 전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장 같이 잘 보고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